네, 이제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교재 65페이지에 보시면 단원의 제목이 지도, 감독 등이라고 되어 있죠. 1절에 감독상의 명령 등이 있고요. 페이지 넘어가 보면 2절에 행정처분,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서 3절에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일단 거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이 기초 이 입문서 편제 과정을 봐도 이 공인중개사법 조문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단원이 구성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총칙편이 있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그리고 중기업의 등록제도,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운영, 이어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보셨고 이제 중개 보수편까지 보신 겁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으되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받고 있었죠. 그런 법령상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야 거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누가 누구를 어떠한 경우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가의 관계를 공인중개사법 37조 1항을 통해서 설정하고 있는데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그래서 감독관청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감독관청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감독관청이 된답니다. 이러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대상이 있겠죠. 일컬어서 감독 대상자라고 할 것인데요. 공인중개사법 37조 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하죠? 거래정보사업자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 대상이 된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단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감독관청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등록관청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일컫는 개념이었었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말을 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등록관청이란 그 법인의 주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는 개념이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청으로서 등록관청을 언급할 때는 대상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분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주사무소 있는 중개법인이 광진구에 분사무소 설치했다면 광진구청장도 광진구에 소재한 분사무소의 감독관청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들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했죠. 용어의 정의의 관점에서 말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단 감독 대상으로서의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등록을 한 적법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우리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라고 부르죠. 이 자도 감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자의 무등록 상태에서의 중개업 영위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형사고발해서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단 감독관청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감독 대상자를 지도감독상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일정한
행정처분을 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감독관청이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감독관청이 감독 대상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료의 제출과 같은 필요한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직접 감독관청의 소속 공무원이 감독 대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이 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면 본법은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행정 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지도감독장의 2절이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모두 5가지의 행정처분이 있어요. 그 5가지의 행정처분을 명칭부터 먼저 나열해 보면 등록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격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 행정처분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5가지의 행정처분의 명칭을 제가 모두 나열을 했는데, 나열해 놓고 나서 보니까 행정처분 5가지는 취소 처분이 3가지, 정지 처분이 2가지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가지와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정지 2가지. 그래서 5가지 행정처분이 있어요. 먼저 이러한 행정처분이 누구에게 내려지느냐, 행정처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요. 등록 취소는 등록을 한 자여야 등록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용어의 정의를 공부할 때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일컬어 뭐라고 했었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취소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은 오직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그 처분의 대상이 되고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어서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퇴학처분과 같은 거예요. 잘리는 거죠. 그러면 학사징계로 비유했을 때 학생에게 정학처분 내려지는 거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정지가 바로 업무정지, 이른바 영업정지 처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받게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이기는 합니다. 자격을 취득했으니.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지위에 불과하죠. 그러므로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은 오직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하여야 될 것은, 만일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만큼은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본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격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겠죠. 용어의 정의에서 공인중개사법 2조 2호였는데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일컬어 공인중개사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여야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라면 그자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였든 소속 공인중개사였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였든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였었든 어쨌든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격이 취소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그자도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소속 공인중개사, 그자는 고용인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기는 하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본법상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라야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니까요. 이에 비해서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역시 자격이 있어야 자격을 정지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은 예전에 구부동산 중개업법에는 없었었는데요. 법령 개정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행정처분이고요. 자격정지 처분은 도입될 당시부터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전담 마크할 목적으로 도입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처분입니다. 왜 이러한 행정처분이 법령 개정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 고용인이라 하잖아요. 근데 같은 고용인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단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는 고용인, 즉 중개보조원과는 달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미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진도 나간 부분에서 공부했는데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지만 개업공인중개사처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뭐 해야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에도 확인설명서에도 뭐 해야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배우셨고요. 근데 이러한 일련의 의무들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위반이 되면, 즉 인장등록 의무 위반, 서명 및 날인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위반되었다면 그것은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속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만 그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만든 행정처분이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다더라.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 그자가 공인중개사였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였는지 법인의 대표자 하던 자였는지 법인 분사무소 책임자 하던 자였는지 소속공인중개사였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행정처분받은 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죠. 누굽니까?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이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지정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지정을 받은 자여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앞에서 역시 공부하셨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자, 그 자를 일컬어 본법에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거래정보사업자요. 그러므로 거래정보사업자만이 지정 취소라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는 5가지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 중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자격 정지는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오직 누구만? 소속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지정 취소 처분은 정보망 설치 운영하는 자인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저러한 자들에게 누가 내리게 되느냐, 그 처분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정리해 볼 건데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듭을 묶은 자가 풀은다고, 준 자가 뺏는 거죠. 그러므로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어디에서 했었었나요? 등록관청에서 했었던 거죠. 그러므로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가 소지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이었었고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부여하는 거죠?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자격증 교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격 취소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은 시도지사가 그 처분권자가 되는 것이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누가 해 줬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 줬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권한을 갖습니다. 자, 지도감독과는 관계가 지금 다릅니다. 지도감독의 문제에서는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었었죠. 근데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오직 이자만, 저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저자만, 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자만이 처분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런 지문 출제가 되는데 이미 기초과정만 듣고 계시지만 파악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 지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X? 무조건 X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 행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그런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시험 문제 지문에 공인중개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무조건 X.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 취소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시도지사만이 그러한 행정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펼쳐놓고 여쭤보는데 공인중개사법상 국토교통부 장관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오직 누구를 대상으로?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어떤 행정처분만? 지정 취소 처분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법상 유일하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러한 처분권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문제를 좀 짚어볼게요. 등록관청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배우셨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이후에 개인적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가 있었죠. 현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외의 지역으로도 중개사무소가 이전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 과정에서 행정처분 권한을 누가 갖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이전 신고를 했다면 이제부터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권한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 공부할 때 썼던 얘기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하고 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이전 신고를 하면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3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도 이전 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조차도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 줘야 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누가 행정처분 권한을 가질 것이길래 이전 후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 권한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했었죠. 근데 대한민국에 시도지사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혹은 자격 정지 권한을 갖느냐? 아까 결자해지라는 말씀이 드린 적이 있는데 준자가 뺏는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 권한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이 부산에 가서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러다가 현지에서 자격증 양도되어 건이 적발되었다. 그러면 부산시장에게 적발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인 부산광역시장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교부를 한 시도지사인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은 교부했던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거죠.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한 행정처분권자들이 이러한 행정처분을 행하게 될 때 그 행정행위가 갖는 법적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인데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은요, 공인중개사법 38조의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38조 등록의 취소는 1항도 있고 2항도 있어요. 38조 1항은 1호부터 8호까지의 사유를, 2항은 1호부터 무려 11호까지의 사유를 각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조 1항은 1호부터 8호까지의 사유를 나열하기 전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조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38조 2항은요. 1호부터 11호까지 11가지 본법 위반 사유를 나열하기 전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조문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38조 1항에 있는 8가지 중 어느 하나가 적발되었다면 등록관청도 어쩔 수 없죠. 법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량권 없이 기속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8가지가 있습니다. 한편 38조 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적발한 등록관청이 위반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해 등록 취소 여부를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조 1항에 있는 그 8가지를 우리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기속적 등록 취소 사유 또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38조 2항에 있는 그 11가지 사유를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또는 재량 등록 취소 사유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은요, 언제나 6월의 범위 내에서 재량 처분입니다.
등록관청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도 없지만 업무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도 범위는 얼마? 6월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9월, 13월 이렇게 처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6월의 범위 내에서 재량 처분하는 사유들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는요, 공인중개사법에 딱 4가지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적발이 되면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 취소는 언제나 기속 처분만 인정이 된다 그 말이죠. 또 자격 정지 처분은 업무 정지 처분과 그 성격이 같습니다. 6월의 범위 내에서 재량 처분이므로 자격은 정지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하는 사유가 없습니다. 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공인중개사법에 5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 처분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법적 성격이 이러하기 때문에 또 이런 지문도 시험 문제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시험 문제 지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이 문장 어때요? 무조건 X요.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지문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무조건 X요. 업무 정지는 자격 정지도 그렇지만 재량 처분이니까요. 그러나 시험 문제 지문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맞는 지문인지 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인지, 이 문제만큼은요, 그 문장 앞에 위반하였다고 언급한 그 어쩌고 저쩌고가 38조 1항에 있는 이 8가지 사유 중에 하나냐, 아니면 38조 2항에 있는 이 11가지 사유 중에 하나냐를 분별할 수 있는 수험생만 이 문장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맞는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등록 취소만큼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도 있습니다. 우리 기초서에 그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유들이 박스로 정리가 되어 있죠.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론과정 회차를 반복하면서 그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유들도 다 묶어서 이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페이지 넘어가 69페이지에 보시면 청문실시라고 하는 게 위에 있죠. 5가지 행정처분 중에서 잘못된 행정처분을 처분 전 단계에서 미리 예방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구제 절차로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이 있는데, 어떤 행정처분이 사전구제 절차로 청문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취소는 청문한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구제 절차로서 청문의 절차를 거치도록 본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정지, 자격정지, 정지처분은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정학처분 같은 거죠. 그래서 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의 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취소가 사전구제 절차로서 청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69페이지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민법에 비해서 조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부분은 기초과정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조금 애매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식화해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상 제재요. 행정상의 제재, 처분, 효과가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공인중개사법 40조에 있는 제도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 자가 누구죠? 개업공인중개사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스스로 중개업을 그만하고 싶으면 폐업 신고해야 함을 우리가 휴폐업 신고할 때 공부할 때 봤었죠. 폐업을 하게 되면 이로써 등록의 효력은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등록을 했었던 자라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했는데 폐업한 후에도 중개업을 더하면 이자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가 되죠. 그러므로 폐업을 한 자가 다시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한 등록은 폐업 신고로 그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은요, 이렇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 중에는 한때 등록하여서 한동안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었던 자인데 다시 또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를 신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와 구분하여 표현하고자 본법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요,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 등록한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적발이 되면 등록 취소나 혹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사유가 있었었는데 그 자가 용케 그 사유가 적발되어 일정한 행정처분이 있기 전에 폐업 신고했다면 폐업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적발해도 취소할 등록 자체가 없죠. 그러나 만일 그 자가 후일 재등록을 하게 되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폐업 전에 한 저 위반 사유를 근거로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여기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승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전에 한 위반 사유를 근거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폐업을 한 날로부터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된 날까지의 이 공백 기간이 있죠. 이것을 본법이 폐업 기간이라 하여 비록 등록 취소 위반 행위가 있었던 자라 하더라도 위반 사유가 적발되기 전 폐업 신고하였고 폐업 기간 3년 초과된 상태에서 재등록했다면 그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전 위반 행위로는 등록 취소할 수가 없다. 근데 업무 정지는요, 길어봐야 6월이잖아요. 정지 처분의 기간이. 그러므로 업무 정지 위반 행위는 적발 전에 폐업 신고했고 폐업 기간 1년만 초과하고 재등록을 하여도 폐업 전 위반 행위로 그자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이미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이 적발이 되어서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사실이 있었다면 이러한 업무 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효과가 그대로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별도의 규정은 또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느냐 하면요, 지금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효과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은요, 최근 1년 이내라고 하는 전제하에 처분의 누적으로 또 다른 행정처분 사유를 완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8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사유로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답니다.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죠. 그런데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가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효과가 승계된다고 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1월에 업무정지 처분 한 번 받았었고 5월에 또 한 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었는데 6월에 폐업했다가 10월에 재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12월에 업무정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6월 폐업 전 두 번의 업무정지 받은 볼 카운트 투아웃이 효과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재등록한 후 처음으로 업무정지 위반이 적발되었지만 삼진아웃에 걸린다는 겁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한다.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누적이 되니까 더 무거운 행정처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행정처분, 그리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하는 부분을 보셨고요. 이제 4절로 넘어가면 지도감독상의 의무라고 해서 개별적인 의무들과 그 다음에 교육, 보칙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칙과 지도감독상의 의무는 잠시 쉬었다가 한 과정으로 묶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